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성시 미디어센터 사진 강사 이진입니다. 이번부터 4번에 걸쳐서 이야기할 강의는요, 바로 사진으로 보여주는 단편 이야기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사진으로 뭔가 내가 표현하는, 그래서 조그만 이야기를 원래 구성하는 강의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선생님이 유튜브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강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해시태그 보시면 알겠지만 독특한 사진, 그리고 사진으로 표현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 사진 강의는 조금 다른 평범한 사진 강의라는 약간 다릅니다. 바로 내가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남들과는 조금 독특하게, 다르게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원래는 조금 8번에 길게 만날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조금 4번에 걸쳐서 만나게 됐습니다. 대신에 되게 압축적으로 간략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밑에 있는 해시태그에 있는 독특한 사진 위주로 하나씩 올라오실 건데요. 올라오는 거 잘 보시면 남들이 그냥 찰칵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 나는 조금은 남들과는 약간 다르게 독특하게 찍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우리가 보통 강의에서는 잘 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활동 프로그램도 준비를 했으니까 그것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강의로 선생님이 준비한 건 바로 타이틀 요거입니다. 보이시죠? 원근법과 사진적 세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원근법을 알고 그것을 활용해서 착시 사진을 한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착시 사진 보는 거를 속여서 마치 안 그런데 그런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진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원근법이라는 건 대체 뭐고, 이 원근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어떤 착시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강의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칠판도 조금 필요해서 칠판 앞에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잘 들어보고 착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준비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원근법과 사진적 세상이라고 내가 갖고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또 역시나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원근법 들어보셨죠? 원근법은 바로 무엇이냐? 아마 미술 시간에 보신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원근법은 말 그대로 멀 원자 한자어예요. 가까울 근자, 법칙 법자를 써서 멀고 가까운 걸 나타내는 법칙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멀고 가까운 걸 나타내는 법칙. 어디에서? 미술에서. 어떻게 나타내느냐? 옛날에는요, 원근법이라는 게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두 사람이 있다, 똑같이 두 사람 같은 크기로 그렸어요. 두 사람이 있다, 세 사람이 있다, 다 똑같은 크기로 그렸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것처럼 리얼한가요? 현실과 똑같나요? 아니죠.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요.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원근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원근법은 이렇게 미술을 그리다가 여러 가지 미술가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진짜같이 그릴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나온 방법이에요. 어떻게 그렸다? 이상하네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나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은 크게 그리고 나한테서 멀리 있는 사람은 작게 그리는 거. 이렇게 요게 바로 원근법입니다. 친구들이 봤을 때도 요거 옛날 방식보다 지금 제가 설명한 원근법의 방식이 좀 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랑 비슷하죠? 리얼하죠? 네. 요게 바로 원근법이다. 자, 근데 이 원근법을요,
옛날에 미술가들이 열심히 다 발명을 해서 막 했어요. 자,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진기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사진기! 내가 사진기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한번 찍어볼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한번 찰칵 찍어보게 되면 카메라는 자동적으로 원근법이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크게 찍히고 멀리 있는 사람은 작게 찍히잖아요. 그쵸? 카메라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원근법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역으로 살짝 꼬아서 찍으면, 활용을 하면 굉장히 신기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착시사진이라고 하는 거 만드실 수가 있어요. 착시사진이라고 하는 건 카메라를 통해서 찍는 매체, 영상, 사진에서만 할 수 있는 특이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진적 세상이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원근법은 나와 물체사의 거리를 얼마나 가까운지 먼지, 크기로 보통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다른 원근법 표현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크기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이거 뭔지 아시죠? 네, 이집트 시대의 벽화들입니다. 이집트 시대의 그림들 보시면 이때는 원근법이 있기 전이었어요. 더 완전 옛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크기가 다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물론 가끔 가다가 이 이집트 벽화 보시면 작게 그려진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지금 여긴 없지만 가끔 큰 사람들 말고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원근법 아닌가요, 선생님?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여기서 작게 그려진 사람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 평민, 노예 이런 사람들은 작게 그렸고요. 신족,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은 크게 그렸는데 그게 정말 눈에 보이는 그대로였을까요? 신족들, 왕족들만 키가 컸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네, 이때 당시엔 그렇게 그리지 않았다. 하지만 미술가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한 끝에 이런 원근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좀 더 아까보다 더 리얼해 보이죠? 자, 나무, 가까이 있는 나무, 나한테 가까이 있는 나무는 크게, 점점 얘가 멀어질수록 작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크게, 멀리 있는 사람은 작게 그리는 방법. 요게 미술가들의 원근법이었는데 카메라가 나오고 카메라는 자동적으로 원근법이 적용이 된다고 했죠. 근데 그거를 역으로 사용해서 어떻게 볼 수가 있는지 어떤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방식대로, 이런 방식처럼 신발을 카메라에 더 가까이 앞에다가 놓고 그리고 사람은 뒤로 가서 이런 특별한 재밌는 사진을 찍어냈습니다.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원근법의 법칙, 카메라에 가까이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걸로 해볼까요? 카메라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는 무조건 크게 보여줘요. 그려져요. 카메라는 원래 얘 크기보다도 카메라에 가까이 있을수록 크게, 멀리 있을수록 작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카메라가 발명이 됐죠. 카메라는 자동적으로 원근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원근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카메라에, 여기 보이시나요? 네, 카메라에 지금 여기 제가 바비 인형, 남자 바비 인형을 들고 있는데 카메라에 가까이 가면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얘가 원래 크기보다도 굉장히 좀 커져 보이게 되고 카메라에서 멀리 얘가 가게 되면 카메라에서 멀리 가게 되면 얘가 좀 원래 크기보다도 점점 작아져 보인다라고 하는 게 바로 원근법, 카메라에서의 원근법이고 그거를 이용해서 착시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요 아이랑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는데 얘를 다시 앞으로 가보게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거리 차이가 나서 초점이 좀 안 맞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작은 인형이
여기 뒤에 있는 친구랑 거의 얼굴 크기가 같아 보이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근법은 물체가 가까이 있으면, 카메라 가까이 있으면 커 보이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작아져 보인다. 예.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느낌, 새로운 작업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근법을 이용한 착시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사람들 사용하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렇게 손이죠. 근데 손으로만 하면 조금 심심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물건이라던가 자연물들을 활용하면 좀 더 재미있는 사진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특히 손이랑 사람을 활용을 하실 때는 각도가 생명입니다. 여기 각도가 딱 맞아 떨어지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소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좀 더 재밌고 편해요. 그래서 소품을 사용해 주시면 역시나 각도 잘 맞추시면 더 풍성한 재밌는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요, 비단 사진에서만 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영상에서 CG 대신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요거 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크기의 차가 두 대가 섰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우리의 뇌는요, 무언가가 그려져 있으면, 무언가가 평면에 있으면 두 가지의 물체 크기를 비교해 본대요. 그래서 이거 비교해 봤을 때 얘네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크지? 큰 게 나한테 가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리를 측정하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두 개 우리가 봤을 때는 크기가 동일하죠? 아, 얘네들은 같은 거리에 있구나, 나한테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구나 라고 뇌에서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쵸? 그게 아니라 카메라의 원근법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작은 장난감 자동차가 커 보일 수 있도록 카메라 가까이다가 두고 했었네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영화에서. 왜냐면 다 CG 처리해버리면 돈이 너무 많이 들 수가 있잖아요, 인건비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원근법을 통해서 새로운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뭔가 사진 분야나 영화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해서 찍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레고를 이용한 원근법 사진인데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레고가 뭔가 여행을 떠난다 라고 하는 컨셉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실제 뒤에 배경들은 정말 있는 그대로 진짜 실제로 있는 그런 배경들이고요. 대신에 그 귀여운 레고들을 가지고 와서 얘네들이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레고가 조금 사람처럼 여행을 다니는 듯한 느낌이 되게끔 연출을 해서 찍었습니다. 레고를 좀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에 가까이다가 레고를 대고 찍었고요. 반면에 진짜 실제 이제 리얼 월드인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배경인 부분은 워낙에 크겠죠. 레고의 크기에 비해서. 그래서 저기 배경을 좀 멀리에다가 두고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배경은 좀 작게, 그리고 레고는 더 크게 촬영을 해서 진짜 좀 어느 정도 실제 저런 무대를, 실제 저런 세상을 레고가 여행하는 것처럼 꾸며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고가 신혼여행을 떠난다 라고 하는, 세계여행을 떠난다 라고 하는 컨셉으로 진행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레고 포토그래퍼, 레고 사진가가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되게 고생하면서 사진을 찍는 과정을 담은 작품인데요. 이런 식으로 실제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배경에 내가 좋아하는 인형, 피규어, 레고, 뭐 이런 것들, 소품 같은 것들을 카메라에 가까이 두고 촬영을 해서, 즉 원근법을 반대로 잘 사용을 해서 굉장히 나만의 특별한 세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첫 번째 강의 어떠셨어요? 조금 어려우셨을까요? 우리가 원근법에 대해서 조금 알면 그 다음부터 여행을 갔을 때, 아니면 친구들과 추억을 남길 때,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갔을 때, 가족들이랑 놀러 갔을 때에도 그냥 평범한 이제 추억 사진, 그냥 거기 서봐 찰칵하는 그런 사진이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한 재밌는 사진을 남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근법을 이용해 주시면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카메라 안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세계관을, 새로운 세계관을 내가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이야기, 글이나 뭐 이런 걸로 하지 못하는 조금 더 판타지적인, 환상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걸로 사진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풀어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친구들 이거 조금 오늘 배운 거 활용해서 재밌는 사진들 한번 바로 찍어 보셔야 돼요. 안 그럼 잊어버리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원근법을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좀 특별한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 이제 강의를 가지고 올게요. 그럼 지금까지 화성시 미디어센터 강사 사진 분야 이진이었습니다.